이제 우리 오늘 교재 세 교재 있지. 거기 앞부분에 보면 이제 동적 평면이 제일 먼저 나와. 동적 평면 들어갈 거야. 우리 동적 평형 이제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동적 움직임이 있는 이런 뜻이야. 평형도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다이내믹. 혹시 이런 단어 아니? 이퀄리브리움.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움이 평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내믹 그러면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움직이고 있는 평형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말로 동적 평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동적 평형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그동안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썼었잖아. AA에 BB에 이렇게 썼었다고. 그 다음에 CC, DD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지? 반응물이라 이렇게. reactant. 얘를 뭐라 그러죠? 생성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product.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많이 썼다고. 평형은 사실은 이제 이걸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이제는 정반응이다라고 얘기해요.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를 역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갖고 대표적인 뭐 연소 반응이라든지 금속 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이라든지 불꽃 내고 막 이렇게 그죠? 열을 내는 반응, 앙금 생성 반응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이 변성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애들을 배웠다고.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반응들은 다 이런 반응들이야. 이 리버스블이라고 해. 리버스블이 가역 반응인데 이게 IR을 붙이면 반대죠. 비가역 반응.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었냐면 방금 얘기했던 연소 반응. 그 다음에 뭐죠? 산염기 중화 반응. 물이 생겨버리지. 그 다음에 뭐 앙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변성 뭐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우리 에이징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요새 고민이 많은데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지. 나이 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되돌릴 수가 없더라. 물론 요새 뭐 시술, 보톡스 뭐 이런 거 있죠. 선생님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맞아서 그 빈 골을 채우면 좀 더 팽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 한 번 변해버리면 가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반응들은 다 반응식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왼쪽으로 돌아오는 게 없더라. 이런 걸 우리는 비가역 반응. 근데 우리가 이제 동적 평형을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이어야 돼. 그래서 가역 반응인 애들을 갖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리버서블 리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첫 번째 어떤 애가 있냐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있어요. 이 육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물이 6개가 붙어있다 이런 뜻이야. 이 물은 결정수라고 해가지고 이건 분자식에 포함되는 분자야. 그래서 염화 코발트 그러면 코발트 COCl2에다가 육수화물을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분자량 계산할 때도 6개 불분자까지 다 포함해야 돼. 그래서 코발트 COCl2 사이사이에 물이 6개가 끼어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물이 비공유전자쌍을 주고 배위 공유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이 리간드다. 이것도 대학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착물화학이다. 이렇게 착화합물이다.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대학 가서 배울 거야.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2개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야. 가역 반응.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CO, 너네 CO 조그맣게 써야 된다. 코발트는
CO 이렇게 쓰면 일산화탄소다. 조심해야 돼. 코발트 이렇게 쓰고 CaCl2. COCl2 쓰고 6H2가 이렇게 빠지더라. 여기다 염화 코발트 6성을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밀 편지. 화학을 공부했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세요. 실험실에 가면, 과학 실험실에 가면 시약장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있어. 이건 그렇게 뭐 독극물도 아니고 중금속이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하얀색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어. 그러면 이제 스포이드나 아니면 그냥 그 액체로도 있거든. 액체 상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데 이게 육수화물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비커에다 좀 따라요. 핑크색이야. 핫핑크야.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연하게 타서 아주 묽게 타세요. 거의 물 색깔에 가까운 핫핑크색. 그래서 너네 음료수 중에 핑크빛 나는 음료수 있잖아. 여릿하게 나는 거. 그거를 펜촉을 준비해가지고 펜촉에 찍어서 친구한테 연애편지, 비밀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 A4 용지는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되게 엷은 핑크빛으로 글씨를 쓰면 꽉꽉 눌러 쓰면 자국이 나오니까 슬금슬금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글씨가 써지면 여기에 스며들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얘를 보는 방법이 있어. 드라이기로 말리면. 드라이기로 말리면 이 반응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핑크색이야. 드라이기로 말리면 얘는 진한 아주 선명한 코발트 색깔이라고 그러죠. 우리 코발트 가을하늘 색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코발트빛 가을하늘. 우리 가을하늘이 코발트 색깔. 이런 파란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편지가 나와. 글씨가. 비밀 편지잖아. 그냥 무심결에 탁 책상에다 딱 던져놔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물이 다시 들어가. 물이 다시 들어가서 이게 다시 돼. 그럼 색깔이 다시 핑크로 변하니까 글씨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이제 마술사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마술사들이 색깔 변하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용해서 뭐 하냐? 저기 홈쇼핑에서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그 화학반응 같은 거 이렇게 막 이거 뭐라고 막 이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막 그런 거짓부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기로 걸려들어요. 이게 전부 다 화학반응이다. 근데 이게 화살표가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하고 반대로 오는 걸 역반응이라고 하더라. 이런 걸 우리는 가역반응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이 물을 날리기가 좀 어려운데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있어. 그래서 5개겠죠. 그래서 황산구리 어떻게 쓰니? CuSO4에 오수화물이니까 OH2 이렇게 쓰겠지. 얘도 화살표 이렇게 쓰면 되죠. 양쪽 가역 반응이니까. 그 다음에 황산구리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여기를 OH2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거, 물이 빠진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무수물이다. 물이 없는 물질이다. 그래서 무수물이다. 무수물이 되면 색깔이 달라져요. 니네 황산물이 물에다 녹이면 무슨 색깔이 되니? 파란 색깔이 되죠. 황산물이 파란 색깔인데 얘 어떻게 된다고? 물을 다 날려버리면 흰색이야. 너무 뜨겁게 가열하면 안 되니까 한 8, 90도 정도 되게끔 해가지고 건조기 오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이틀 말리면 이렇게 돼. 그럼 무수 황산구리가 돼. 흰색으로 돼.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얘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애들 또는 이런 애들 이런 무수물들은 뭐를 확인할 때 쓰는 거야?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애들이야.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애들. 그럴 때 이런 물을 확인할 때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염화코발트 파란색 염화코발트를 집어넣는데 붉은색으로 변했어. 거기 수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수분을 알아볼 때 이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다. 세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건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누구지요? 석회암 동굴. 여기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 있냐? 석회암 동굴. 석회암 동굴은 뭐니?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퇴적암이죠. 무슨 퇴적암이야?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하고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하지. CaCO3. 그래서 생선 뼈래든지 조개 껍데기래든지 또 뭐 있죠? 산호. 얘네들은 어디서 오는 애냐?
원래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막 부딪혔을 때 이산화탄소가 잔뜩 생겼는데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녹아? 칼슘 때문에 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애가 CaCO3.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것도 탄산칼슘이야. 이것도 석회야. 이게 고체 상태가 이렇게 있는 이런 지형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지구과에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그러지. 이 카르스트 지형에 지하수가 흘러가. 지하수가 흘러가는데 그 지하수 속에 뭐가? 탄산수가 녹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구멍이 오랜 세월 몇만 년 걸려서 구멍이 뻥 뚫리지. 뭐가 만들어져? CaHCO3 이렇게 되죠. 이게 AQ 이렇게 되죠. AQ라고 하는 건 녹았다는 뜻이거든. 녹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녹은 상태.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석회동물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더울 때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 가잖아요. 해외여행 당연히 못 가고.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들끼리 갈 일이 있으면 저기 강원도 쪽에 그 영월 뭐 이런 데 가면 고수동굴인가 고시동굴 동굴이 있어. 요새 동굴 들어가면 되게 시원해.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뭐 석탄도 깼던 데도 있고 석회동굴도 있어. 석회동굴 가면 막 물이 뚝뚝뚝 떨어 좀 이렇게 좀 찝찝하긴 해요. 거기가 습도가 높아. 물기가 많아. 근데 시원을 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막 기암 뭐라 그러니? 그 뭐 모양들이 막 특이한 모양들이 많아. 종류석이라 그러지. 이게 똑똑똑 떨어지면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이산화탄소 날아가면서 물 날아가면서 얘가 다시 쌓이는 거야. 그래서 구멍이 뚫릴 때는 석회동굴인데 얘가 다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고드름처럼 생기는 걸 종류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닥에 물이 뚝뚝뚝 떨어졌을 때 이렇게 돌싹이라 그러죠. 돌이 막 자라. 이걸 석순이라 그러지. 이게 역반응이야. 그래서 가역반응이 일어나더라.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역반응이 돼야지 이제 우리가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역반응 문제도 꼭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 알아주세요. 자, 이제는 평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용해평형하고 기화평형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농도할 때도 설명했지만 용해도를 한 번 또 설명해 볼게요. 용해도가 화학에서 되게 중요하고 화학 투에 가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해도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솔루빌리티. 용해도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온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어떤 온도가 있어야 돼. 온도가 정해져야 돼.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도가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온도 중요하다고 해? 그 다음에 용매가 뭔지 알아요? 용매는 우리 영어로 솔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질은 솔루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벤트하고 솔루트이 섞이면 우린 용액이라 그래.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솔루션. 그러면 솔루션 그러면 해답, 해법 이런 것도 있지만 용액이라는 뜻도 있어. 솔루션 두 개 합치면. 그래서 용매는 우리 녹이는 물질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용질은 녹는 물질. 그래서 소금물 그러면 물이 용매고 소금이 용질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물소금도 있을 수 있어. 물소금 그러면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큰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물 한 방울을 소금 덩어리에다 툭 떨어뜨렸는데 물이 소금 덩어리에 아주 균일하게 쫙 스며들었어. 이거 물소금이야. 용액이에요. 고체 용액이야. 소금 덩어리에 물 분자들이 싹 골고루 끼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녹는 물질, 녹이는 물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용매는 양이 많은 거야. 용질은 양이 적은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확장을 했냐면 이제 이게 금속의 주조 같은 걸 할 때 합금을 만들 때 얘네 에밀레종 알아? 에밀레종. 딱 송덕대왕 신종. 얘네 국사좀 하네? 그 에밀레종 아니겠는데? 그래서 딱 치면 에밀레 엄마 이렇게 울린대. 왜 그래?
종을 만드는데 종이 자꾸 깨지고 소리가 청아하게 안 나고 인성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인을 갖다 넣을 수가 없는데 그 인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사람 뼈에 인성분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종 만들 때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대요. 근데 이제 큰 이제 명을 받아갖고 이제 그 신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니 그걸 그 뭐라 그러지? 사람을 바치는 걸 뭐라 그러지? 근데 시청이가 인당수에 못 바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인신공양이라고 그래. 그치? 인신공양이란 말 들어봤니? 사람을 그 뭐 산신령한테 바치거나 뭐 그죠? 용왕님한테 바친다 뭐 옛날에 그래갖고 사람을 제물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종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니까 어쨌든 인성분이 들어가서 종의 소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아이를 구한 거야. 근데 이제 하도 애가 말 안 듣고 막 울고 그러니까 너 종에다 넣는다. 엄마가 그러는데 그 주지스님이 지나가다 그걸 들었대. 진짜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애를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그 종 칠 때마다 엄마 우는 것처럼 들려서 에밀레족이다 뭐 그런 얘기가 선생님이 알기로 그래요. 그 이제 그 종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청동이라고 하잖아. 청동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넣는 거거든. 이게 합금이야. 굉장히 균일하게 주석을 조금 넣는 거야. 그게 청동이야. 그러면 구리가 양이 많고 주석은 조금 넣겠지. 그러면 구리가 용매고 주석은 용질이 되는 거야. 역으로 선생님 집에도 주석잔이 어딘가 하나 있을 거야. 맥주 같은 거 따라 마시면 되게 시원한 잔이 있어요. 주석잔. 근데 그게 100% 주석은 아닐 수 있거든. 만약에 거기에 구리가 조금 섞여 있다고 해봐. 이번에는 주석이 용매가 되는 거고 구리가 용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51%, 49% 이렇게 있잖아? 그럼 51%가 용매고 49%가 용질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무조건 양이 많은 게 용매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다. 아주 확장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는 녹이는 물질이 용매고 녹는 물질이 용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용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람수 퍼 100g 이렇게 되니까 그람이 사라지죠.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 없음이야. 용해도는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거예요. 용해도를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 전치사 애시다면 25도씨에서 40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염화나트륨이라는 애는 물 100g에 이미 정의에 나와 있으니까 물 100g에 40g이 25도씨에서 맥시멈으로 높더라. 이렇게. 이게 용해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거 실험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물 100g, 뭐 100g 준비해도 좋고 뭐 500g 준비해도 좋고 여기다가 NaCl을 왕창 때려 넣자. 넣고 막대로 막 저어요. 이리막대로 저어. 그럼 막 아지랭이 튀면서 막 녹겠지. 너 막 저었는데 더 이상 녹지 않아. 그래놓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밑에 허옇게 고체로 그리고 이 용액이 위에 있겠지.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포화용액이라고 해야죠. Saturated 되어 있다 그래요. 포화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 포화용액을 분석해보면 이 포화용액이 지금 25도씨니까 이 포화용액에 100g에 해당되는 물에 40g이 들어있겠지? 25도씨. 이게 용해도니까. 근데 겉보기로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안 녹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이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용해 속도가 있더라는 거지. 석출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계속 용해되고 석출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 V 정반응의 속도하고 V 역반응의 속도 또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여기에 뭐예요?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더라고 하는 것이지. 식으로 그냥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NaCl에 여기다 S 고체 상태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NaCl에 여기를 H라고 쓰자. 그럼 여기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용해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걸 고체로 석출되니까 석출 이렇게 얘기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평형을 겉보기에는 0으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반응 시간이고 여기다 이제 속도를 놓으면 자 지금 25도란 말이지. 25도에서 뭐가 일정하다고? 용의 속도가 일정해. 이거는 누가 결정짓는다? 온도가 결정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용의 속도는 항상 일정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석출이 되더라. 석출 속도가 증가하다 같아지더라. 우린 이 같아지는 지점이 뭐예요? 평형이다. 평형은 멈춘 게 아니다. 평형은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자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석출 속도다. 이해되니? 석출 속도. 그러면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수능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자, 니네 동위원소 배웠니? 동위원소 배웠죠? 뭐야? 안 써줄게. 동위원소 뭐 있어? 원자번호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가지고 질량수가 다르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물질을 하나 해볼게. NaCl이 있는데 고체인데 얘가 35짜리가 있고요. NaCl이 고체인데 37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 처음에는 얘만 왕창 때려는 거야. 비커에다가 물 집어넣고 얘를 왕창 때려놨어. 더 이상 녹지 않아. 그럼 여기에는 누구만 존재할까? Cl-35짜리만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얘만 때려 넣었으니까. 그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태야. 다 포화됐어. 그런데 얘를 또 때려 넣었어. 그리고 막 저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 용액을 보니까 이 용액에 누가 나타나더라? Cl37짜리가 나타나더라. 두 명이 아까 포화됐는데 거기다가 37짜리를 넣었더니 얘가 또 녹아. 또 녹았다는 얘기는 Cl이 35짜리는 속출되고 그 자리를 37짜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얘기지.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동적 평형 상태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 얘기할 때 이 동위원소 이용하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있던 애가 석출되고 그 자리를 다시 용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만 더 할까? 뭐가 있을까? 온도를 높여줘요. 온도를 높였어. 얼마로? 50도씨로 높였어.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거야. 용의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또다시 석출이 이렇게 더 증가해서 이렇게 돼서 또 다른 평형에 도달한다. 이래 이제 학초에 가면은 평형상수를 배우는데 그래서 평형상수가 누구에 관련한다? 온도에 관련한다는 게 그 얘기야.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이 또 다른 평형으로 가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증가하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용의 속도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평형. 자, 동적 평형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니네가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평형 왠지 균형인 것 같고 평형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give and take?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랑 사귀어 1년 때는 그렇잖아. 친구랑 사귀는데 A라는 친구하고 이제 친해. 근데 내가 얘가 오늘 나한테 떡볶이를 1,000원어치 사줘. 아이 그럼 나도 내일 1,000원어치 사줘야지. 뭐 이런 건 자연스럽게 학생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니네가 한번 사회생활을 해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하는데 나랑 유진이랑 되게 친해. 사회적으로 되게 친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 근데 얘랑 만나면 유진이가 나한테 돈을 많이 써. 그런데도 그 관계가 유지돼. 평형이 유지돼. 되게 신기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반대의 역전이 돼. 그런데도 그 관계가 유지가 돼. 그렇지 꼭 기브앤테이크로 5대5 이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비근한 예로 니네 부모님하고 니네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이 니네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줘. 니네가 부모님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 한번 생각해. 사실은 너무 근데 불효자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선생님 애들 키워보니까 니네들은 어릴 때 효도를 다 했어? 지금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니네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 빵긋빵긋 듣고 막 그래요. 야, 우리 도영이 어렸을 때 되게 이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지만 어렸을 때 빵긋빵긋 듣으면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빵긋빵긋 듣고 막 아빠랑 눈 마주치고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때 다 효도를 했다는 거야. 효도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못한 게 이제 한이 되지.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쉽지가 않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가족들이 그래. 가족들이 분명히 평형 상태를 유지는 하는데 특히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니네는 100개 받고 하나 줄까 말까 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평형이 아니야.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래도 그 평형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 선생님이 양적인 거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양적은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평형이 유지가 돼. 우리 준혁이 잘생겼잖아요.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대기업 딸내미를 사귀었어. 그럼 한번 만나주면 막 포르쉐 한 대씩 사줘. 그죠? 근데도 둘이 좋아 죽겠대. 뭐 이런 거죠. 근데 유난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도 그 평형이 유지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속도야. 반응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나 양이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애를 K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역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애를 K값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투로 넘어가면 반응의 평형상수다 이렇게 그걸 결정짓는 애가 누구다? 온도가 압도적으로 결정을 많이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안 썼니? 얘를 용해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화평형이나 예를 들어 시간이 다 돼버렸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화평형까지만 하자. 기화평형. 얘는 뭐 이제 얘는 아까 고체가 놓는 거고 기화는 이제 뭐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됐을 때 평형. 그리고 대표적인 기화의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얘네 이거 구별할 수 있냐? 증발하고 끓음이야. 증발이 영어로 뭐예요? vaporization? 이런 거야? evaporation? vaporization? 이렇게 얘기하지. 증발하다, 증기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끓음은 뭘까요? 끓음은 쉬운 걸로 가나요? 보일링이죠, 보일링. 얘는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니? 증발은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죠. 액체 표면에서 기화한다. 얘는 뭐예요? 가열을 하는 거니까 액체 내부에서 다량으로 기화를 하는 거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기화니까 이렇게. 그래서 비커에다가 같은 양의 물을 준비한다. 100g의 액체, 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얘는 이제 끓음이니까 여기를 이제 바깥에서 가열을 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연력학에서 절대 온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5도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298K야. 0K. 이 5K가 아니다. 0K야. 몇 도죠? 마이너스 273도시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절대 온도라고. 야, 연력학에서 절대 온도의 의미는 뭐라고 했니? 모든 분자들이 올스타야. 그거에 비해서 298K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야.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25도씨에서 얘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에 있는 액체 입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움직여 보려고 그러는데 이 주변 애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화가 나 죽겠는데 화가 나는데 날 잡지 마 근데 애들이 막 잡고 있어.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쪽이 오픈돼 있잖아. 그러니까 열받게 하면 얘네들이 퉁퉁 튀잖아. 퉁퉁 이렇게 기관해. 근데 사실은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일기압이라고 하는 대기압이 이렇게 사실은 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증기압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증발하고 끓음을 설명할 때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온도에서 이 입자들이 증발해가지고 그 내부를 압력을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대기압이라고 해봐. 일기압 꽤 높은 압력이에요. 여기서 몽둥이를 들고 막 수업을 하면서 니네들을 막 윽박지르고 있어. 니네 이제 겁나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좋겠는데 그죠? 근데 선생님 몽둥이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동작발은 보여요. 나갔어요. 나가서 막 애들을 불러내는 거야. 야, 담배 한 대 피자. 선생님 눈 피해서 슥슥 나가는 거지. 자, 어떤 상황이야? 대기압이 증기압보다 훨씬 큰 상태인데 증기압력은 확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 안 볼 때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거든. 한 일주일 놔두면 한 커플씩 날아가고 다 증발해버려요. 이게 증발이야. 그 상태는 어떤 상태야? 대기압보다 증기압이 낮지만 세월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날아가고 결국은 다 증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여기를 막아놓잖아?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와서 있는 애들이 나타낸 압력 그걸 그 온도에서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열어놔버리면 계속 날아가지만 닫아놓으면 얘네들이 나오고 들어가면서 나와 있는 애들이 나타내는 압력 그게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외부에서 가열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몽둥이 들고 있는데 뭐 담배 피러 가자! 그러면 니가 왕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 나가버리는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대기압하고 증기압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더라는 거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끓는 거야. 같아지는 순간이 우리는 뭐라고 해?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 틀린 거야. 물은 1기압하에서 100도씨에 끓는다가 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화투로 살짝 넘어가면 증기압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기 온도야. 여기가 증기압력이야. 두 가지 물질을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볼게.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하나는 어떤 그래프가 있냐?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얘 H2 물이야. 얘 파란색은 C2, H5, OH. 니네 좋아하는 거지? 나는 좋아하는데 니네 안 좋아하니? 이게 뭐야? 알코올. 알코올이야. 에탄올. 소주. 그래서 여기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 증기압력이 얼마야? 1기압이 760ml H. 이 에탄올하고 물이 760이 되는데 걸리는데 온도가 여기 몇 도야? 78도요. 얘 몇 도예요? 100도예요. 아하, 얘네들이 기준 끓는 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대기압이 낮아지면, 즉 대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증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이게 증기압이 한 740으로 낮아졌다 그래. 삼국대기 산에 올라가고 밥을 하면 어떻게 되니? 이 끓는 점이 낮아지지. 이렇게 80도로 낮아지잖아. 얘는 어떻게 되냐?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로 낮아지지. 기준 끓는 점이 이렇게 낮아진다.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지. 그래서 압력솥에다가 요새 날씨 더우니까 삼계탕 많이 끓여 먹죠. 삼계탕 어디다 끓이면 맛있어? 압력솥에다 끓이면 맛있잖아. 밥도 압력밥솥에다 하면 맛있잖아. 왜?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밥이 익으니까 영양소도 보관이 되고 잘 익어요. 고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이 내용은 화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금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증기압력을 설명하고 싶어. 증기압력을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액체가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는 항상 뭐 온도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진공 상태였을 때 이렇게 이제 뭐 뚜껑으로 덮어 유리 같은 걸로 뚜껑으로 덮어놨어. 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증발되지, 표면에서 기화되지. 그리고 얘가 또 뭐야? 응축되는 애가 익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꽉 차겠지.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압력 게이지로 압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때 이 온도에서 이때 압력을 우리는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증기압력을 나타낼 때가 동적평형. 이게 동적평형. 어떻게 동적평형인데? 증발하는 거랑 응축되는 게 계속 움직이다 보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HCl로 하도 되잖아. HCl 35짜리가 있고 HCl 37짜리가 있을 때 염산용액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꽉 채워놓고 35짜리만 포화시킨 다음에 37짜리를 추가시키면 분명히 37짜리가 여기에 나올 거라고. 이것도 동적평형이라는 얘기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알아볼 수 있어.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그리면 돼? 동적평형 그리면 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시간이겠지. 여기가 이제 속도겠죠. 자, 25도씨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증발 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응축 속도도 있어야지 이렇게 되겠지. 아하, 응축 속도 똑같아.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갖다 주는 이 시점을 우리는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5도씨라니까. 이걸 50도로 올리면 증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일정하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일정해. 올라간 상태로. 그럼 또 다른 평형이 가야 돼. 그래서 또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평형 상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온도가 증가하니까 평형이 더 많은 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우는 용어이기도 하고 평형이라는 느낌이지. 그런데 이 평형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속도가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고 있다. 바뀌고 있다 계속. 그걸 우리는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그래서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위원소로 확인하더라.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전부 이거야. 전부 이런 내용들.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그 3년기 중화반응부터 3년기 정의부터 시작해서 2가의 약산, 3가의 약산, 그래서 K값 파트까지 좀 심화 과정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 찍어놓고 필기를 하세요.